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한 권으로 끝내기 뒷부분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볼 건데요. 종합평가 모의고사는 36문제 그리고 7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6문제는 귀화용이랑 영주용 함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7문제는 귀화 전용입니다. 귀화 시험을 볼 분들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한국어를 묻는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17번부터는 한국 문화, 한국 사회의 이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17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흰색 바탕 같은 경우에는 평화, 그리고 순수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깨끗하다, 깨끗하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순수하다, 평화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사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쪽에 있을까요? 건, 곤, 감, 리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이거는 하늘, 그리고 여기는 땅, 여기는 물, 불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괴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괴는 여기에요. 태극기가 이렇게 있는데 3개, 그리고 여기에는 4개, 여기에는 5개, 그리고 여기에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거 3, 4, 5, 6 있는 것을요 괴라고 합니다. 4개가 있으니까 사괴라고 하죠. 그것이 건곤감리,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요. 이게 맞겠죠.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문가나 창가에 단다. 이 원래 형태는요. 달다인데요. 달다랑 똑같은 말은 땡땡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국기를, 태극기를 개양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요. 모서리에 검은색 사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디귿과 니을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든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사고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모든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업무 중에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사고,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목돈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큰 돈입니다. 아주 많은 돈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큰 돈, 목돈이 아니라요. 생활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 다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닙니다.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럴 때 국민연금,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냅니다. 그것을 국민연금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왜 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때요. 그 국민연금 공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국민연금을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틀렸네요.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실직자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맞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맞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셈, 에이펙, G20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였고요. 그 다음에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조를 받던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변했어요? 원조를 하는 나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원조라는 말이 뭐냐면 도움이에요. 돕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도와줬어요. 한국이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른 나라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이 이제는 경제가 발전을 해서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그래서 이 원조를 주고받는 시스템이 DAC 개발원조위원회인데요. 회원국으로 인정받은 2009년의 일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 해외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 중 가장 수출을 많이 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은 원조를 하는 나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2009년 DAC 개발원조위원회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꼭 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공의료기관 보건소예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라의 병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진료비가 저렴하고 여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를 영어로 표기해 볼게요. English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코리아죠. 그래서 고려를 영어로 표기했을 때 코리아, 대한민국의 영어 표기법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고려의 영어 표기가 지금의 한국 영문명인 코리아가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많이 했어요. 트레이드. 그런데 육로,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땅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닷길을 통해서도 이렇게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바닷길이 들어가야 되죠. 고려에는 발달된 공예품이 많았지만 다른 나라로 수출되지는 않았다? 아니요. 수출했습니다. 고려의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고려의 직지심체 요절은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것은 first, 첫 번째죠. 그리고 second는 어디예요? 독일이죠.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죠. 이 사람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얼마 차이가 나요? 무려 78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직지심체 요절 고려시대 때 만들었다. 자, 이 부분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 1번이 옳은 것이 되겠죠.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1년을 2개 학기로 나눠서 운영하고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통지서를 받아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합니다. 4번을 먼저 볼게요.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는 3년이고
대학교는 4년도 있고 2, 3년도 있고 6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usually 보통은 4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그래서 6년, 3년 더하면 9년입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한국의 평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보도록 합시다. 평생학습계좌제, 평생학습 포털 등으로 평생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는 학교 교육 과정 이외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정착 지원, 교육과 취업, 직업 교육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요. 국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에서만 only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면 국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맞아요. 시군구 평생학습관 맞습니다. 그리고요. only가 틀렸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대학교에 가면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오케이 받을 수 있고요. 원격 그러니까 인터넷 수업을 얘기하는 거죠.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추가해서요. 백화점이나 마트의 문화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only라고 나와 있으면 안 된다. 더 많은 장소에서 이렇게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옥을 봅시다. 한옥의 특징. 한옥은요. 이제 지붕의 재료에 따라서 초가집이 있고 그리고 기와집이 있습니다. 지붕이요. 이렇게 여기가 기와로 되어 있으면 기와집이죠. 여기가 풀로 되어 있어요. 풀로 되어 있으면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자, 그런데 이 기와집도 초가집도요. 어떠냐면 냉방 시스템, 에어컨 같은 냉방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난방 시스템. 냉방 시스템은 바로 대청마루입니다. 그리고 난방 시스템은 온돌이죠. 자, 문제를 봅시다. 한옥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는데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인의 기후에 맞춘 것이다. 추운 겨울에는 난방장치인 온돌이 있고요.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가 설명하는 사건. 자, 일단 읽어볼게요. 이승만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자. 이게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시위를 하였는데요. 이것을 바로 4.19 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성공했죠.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실종되었다가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되자 국민들과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이승만은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바로 4.19 혁명이고요. 1960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간선제에서 직선제, 대통령을 직접 선거를 통해 뽑는다.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다. 대통령. 자, 그 다음에 5.18 민주운동은 1980년에 일어난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볼까요? 공부나 직장일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명절이나 부모의 생일이 되면 부모를 찾아뵙는다.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좋아요. 부모님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효도라고 하죠. 효도 또는 효라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3월 1일 학생의 신분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이끌었다. 이끌었다. 지도자였어요. 리더였다고요. 누가요? 우리 유관순 누나가, 유관순 열사가 그렇습니다. 3월 1일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유관순 누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유관순 누나가 이끌었던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겐 government,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역시 1919년이었고요. 4월 11일이었죠. 이때 임시정부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의무 표시제와 그리고 리콜 제도가 있어요. 요거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가지요. 의무 표시제는 그냥 표시를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의무라는 것은 꼭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꼭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것을 알려줘야 될까요? 가격, 이거 얼마예요? 꼭 알려줘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어떤 기능입니다.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법으로 정해놓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은요. 가격이나 성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유통기한, 그 다음에 영양성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이나 영양성분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의 편리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통기한이나 영양성분, 위험한 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리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판매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아이쿠 알아냈어요. 이 물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problem,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따르릉 전화를 해서 소비자님, 이 물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또는 이 물건을 다시 가져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리콜 제도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체가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고요. 리콜 제도는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알려주고 수리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나누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정하기 위해 기업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법입니다. 자 여기 의무 표시제를 보면 표기하는 거다, 표시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뭐를요? 가격과 품질 등 소비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안전을 위해서 유통기한이나 영양성분, 위험한 상황,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부분이네요. 자,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도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제공항과 항구가 있다. 인천이네요. 국제공항, 항구. 수도권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죠. 자, 대한민국의 경기도.
경기도를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서울이 있어요. 서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의 남쪽이 아니라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크고 작은 일부 섬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2014년에 아시안 게임을 열었습니다.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서 무역에 큰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귀화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귀화용 문제가 뒤에 7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4대 사회보험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이렇게 3개 플러스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이것은 뭐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업급여.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은요. 근로 중에 사고 이렇게.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 보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기니까 건강보험은 병원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의료비, 진료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용보험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그 실업급여를 주면서 소득을 보장받고 그리고 재취업을 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인데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할 때 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계속 넣으면 은퇴 후에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은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곳입니다. 자, 이것은요. 헌법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헌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 위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이고요. 일반적인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죠. 이 헌법을 다루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재판소.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법이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에는요.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공무원인데 아주 높은 공무원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 잘못했어.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대통령도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 장관, 법관과 같은 고위공무원을 파면합니다. 나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좀 보면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가 되겠고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관리하며 공공시설 관리,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것은 행정부,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정감사로 국가 정치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잘못된 경우 바로잡게 하는 것은 국회,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남북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거 아니죠.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든 군사시설의 폐지? 아니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아닙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이산가족과 민족들이 다시 만나 민족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겠다. 회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남북 통일을 통한 군사력 강화로 주변 국가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다? 아니죠. 우리는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리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형사재판, 형사와 민사를 보도록 합시다. 자, 민사 같은 경우는요. 형사부터 볼게요. 형사가 더 쉽습니다. 재판을 하는데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있어요. 형사라는 것은 범죄예요. 범죄.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다. 이 어기다를 위반하다라고 얘기하죠. 위반하다. 이 법을 어기다, 법을 위반하다를요. 위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법, 범법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하는데 이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것, 이것을 형사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처벌도 하는 거죠.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요. 범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갈등,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과 국민이 싸워요. 나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어. 아니야. 내가 잘했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민사재판, 민사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다. 형사재판은 이렇게 범법행위, 위법행위를 한 범죄자들을 판결하는 과정인데요. 피고인은 검사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예요? 변호인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죠. 검사는 증거를 모아 재판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지만 형을 집행할 수 없다? 아니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처벌을 내릴지를 판단하고 있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사방 및 재산 분쟁에 대한 법적 처리 방법으로 맞는 것. 일단은요. 고인, 죽은 사람이 남긴 빚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각서를 통해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는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아들, 자녀죠. 자녀, 손자를 얘기합니다. 자녀, 손자보다 먼저 상속받을 수 있다? 아니요. 같이 상속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사망하면 친족, 통장 등이 사망 장소 근처의 병원에 가서요. 사망 진단서를 받아요. 사망 진단서. 그 다음에 신고를 합니다. 어디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친족,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이 또는 통장이라는 것은 그 은행에서 쓰는 어카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 등이 사망 장소 근처의 병원에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서를 받아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아니고요. 유언장을 쓸 때 증인이 있다면 법률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요. 갖추어야 됩니다. must. 갖추어야 돼요. 법률에서 정한 형식, 그러니까 주소라든가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됩니다. 이 형식에 맞추어야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1회 모의고사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회 모의고사를 들고 찾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